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희진입니다. 수학 철학 관련해서도 좀 다뤄달라고 요청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도쿄대 문제 풀 건데 그에 앞서서 좀 간단한 철학적 내용 좀 보태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거 아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댓글에 제 외모에 대해서 또는 이제 촬영 환경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외모도 그렇고 촬영 현장도 촬영 환경도 좀 개선해서 나은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좀 예쁘게 봐주시고. 해보면 그래 이과 2013학년도 전기 5번 문제고요. 띄워놓을 텐데, 다음 명제 P를 증명하여라. 지금 원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 P는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음 조건 A, B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1 이상의 정수죠. 써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A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자체를 명제라고 합니다. 조건 A는요, A는 연달아 있는 3개의 자연수의 곱이라고 합니다. B는 A를 십진법으로 표기했을 때 1이 연달아서 99회, 99회 이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하의 문제에 답하시오. 1번은 y를 자연수라고 했을 때요, 이 부등식 x세제곱 더하기 3y x제곱과 x세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1 x제곱 사이에 x 더하기 y-1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있다. 제가 지금 있다에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어쨌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부등식이 성립하는 요우나라고 되어 있네요. 실수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고요. 2번 명제 P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명제 P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보조 문제 또는 보조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문제풀이에 앞서서 이제 수학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세우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수학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어떤 자연수 A가 존재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정확하게는 하나의 존재 명제를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옆에 기호도 떠놓을게요. 여기 띄워놓을까? 어쨌든 해당 기호는 어떤 자연수 A가 존재하여서 그 A가 조건 P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조건 PA는 A에 대한 조건이란 뜻이에요. 다음 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이제 A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라는 조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A가 십진법으로 표기됐을 때 1이 연달아서 99회 이상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조건입니다. 각 조건을 이제 QA와 RA로 쓰자면, PA가 QA와 RA의 말하자면 교집합,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러하면 문제는 이제 다음 명제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연수 A가 존재하여서 그 A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고요. 동시에 A를 십진법으로 표기하면 1이 99회 이상 연속해서 나타난다.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에 관련한 수학 철학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컵이 있다, 또는 보시다시피 제 뒤에 칠판이 있죠. 김희진이라고 하는 발화자 뒤에는 칠판이 있다라고 하는 등의 존재 명제를, 존재에 관련한 어떤 문장을 일상적으로 잘 말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컵이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의 존재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X가 존재하여서 그 X는 컵이고요, 그 X는 책상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구성을 띈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책상 위에 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내 눈에 컵이 보인다는 말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메라 시선에도 아마 제 책상 위에 있는 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 책상 위에 컵이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고 그 컵을 누군가 감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층위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책상 위에 컵이 있다는 말은 존재론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엄밀한 표현으로는 이제 존재론적인 주장과 인식론적인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에 관련한 주장이고요. 인식론적인 주장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컵이 있다고 주장하여도 그것을 알 길이 없죠. 안 보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감각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책상 위에 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존재론적인 주장이죠. 어떤 대상 X가 있어서 그 X는 컵이고 책상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반면에 제가 그 컵을 본다, 만진다, 또는 이제 지금 카메라와 같은 광학도구로 확인한다, 또는 누구에게 들었다, 이런 것들은 인식론적인 주장 또는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신 것은 인식론적인 주장 또는 확인이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책상 위에 컵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론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기호를 써서
말해보자면 P를 다음 명제라고 정의해보죠. 그러니까 즉 이제 P는 책상 위에 컵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P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명제 P 자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 기호는 주체 S가 P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P와 이 기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P는 세계에 관련한 주장이고요. 즉 책상 위에 컵이 있는가 그 자체를 묻고 있는 주장이고, KSP라고 적혀있는 해당 기호는 주체 S의 알매 관련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S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컵이 실제로 책상 위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제가 눈을 감아요. 그래도 컵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P 자체는 참일 수도 있어요. 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존재론적인 주장은 참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시각적 또는 감각적 확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이 방에 불을 끄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제가 컵 같은 것을 좀 봤다고 주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컵처럼 보인다, 컵처럼 보이는 물체에 관련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림자일 수도 있고요, 컵 자체가 아니라 착시일 수도 있고 컵 모양의 다른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컵처럼 보이는 어떤 물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인식론적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컵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주장에 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와 감각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란 뜻이죠. 그럼 반대로 제가 컵을 찾지 못했어요, 방에서. 이것은 인식론적인 주장이죠. 제가 감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컵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컵이 이 방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존재론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P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P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근데 이제 컵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컵이 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컵을 직접적으로 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컵이 책상에 있다, 이렇게 놓는 소리, 또는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정당하게 믿거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리적인 대상을 존재하는 방식도 꼭 직접적인 지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좀 다소 매체미학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접점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지각 또는 기억, 증언, 기록, 사진, 영상, 추론, 측정, 실험 이런 것들이 모두 존재론적인 주장에 접근하는 인식론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수학으로 가져와 보면요, 한편 수학적 대상은 컵처럼 이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죠. 자연수 7은 이제 눈앞에 놓인 컵처럼 보이는 대상도 아니고요, 예컨대 10의 100제곱도 손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7이 자연수라는 것도 알고 10의 100제곱도 자연수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존재는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면은 감각과 관찰이 중요한 확인 방식이 되는데, 수학적 대상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수학에서 해당 기호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수 전체라고 하는 대상 영역 안에 조건 P를 만족하는 A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말. 여기서 자연수는, 즉 N은 대상 영역이고요, A는 그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변수고요, PA는 A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기호, 그러니까 2를 거꾸로 뒤집은 기호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진 존재 양화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명제가 막연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만족해야 되는 수러가 있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전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조건 PA를 만족하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 명제를 실제로 참으로 만들어주는 사례를 논리학에서 흔히 witness라고 부릅니다. 증인이요. 혹은 존재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사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제곱을 49로 만드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죠. 왜냐면 n은 7이라고 하는 witness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우리는 결국 이제 witness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즉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전시와 구성이라고 하는 구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펼쳐서 보이는 것. 또 어떤 대상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규칙이나 식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전시하지 않아도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의 100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이 수를 십진법으로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나열하는 것은 전시에 가까운 행동인데, 나열하지 않아도 이 수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어요. 1 뒤에 0이 100개 붙은 수일 거 아니에요. 어떤 모호한 수도 아니고 완전하게 특정된 자연수입니다. 또 한편 2의 1000제곱 정도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는 이 수를 십진법으로 나열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너무 큰 수니까.
근데 어쨌든 2의 1000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의 자연수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2를 1000번 곱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2의 1000제곱을 정확하게 모든 자릿수를 쓰지 않는다고 그 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모두 감각할 수 있도록 전시하지 않아도 유한한 식이나 규칙으로 그 대상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도 바로 이런 지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A는 당연히 엄청 큰 수일 거 아니에요. 이제 십진법 표기 안에 1이 99번 이상 연속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어야 되니까 찾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A를 전시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모든 자릿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A를 구성한 다음에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검증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원문도 띄워놓을 텐데 한자로도 존재라고 적혀있죠. 예, 이제 철학 얘기는 잠깐 접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면요. 이제 1번의 부등식을 풀어서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 즉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x 더하기 y, x 더하기 y 플러스 1, 이 어떤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이 친구를 전개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곱하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1이고요. 이게 x 더하기 y를 곱한 건데,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의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y죠. 얘를 전개해보면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데, 이 친구는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y x제곱,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3y 제곱 빼기 1 x 더하기 y 세제곱 빼기 y,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어진 부등식을 활용하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x세제곱 더하기 3y x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왼쪽 부등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y가 자연수니까 이제 해당 부등식은 양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여기는 ok고요. 오른쪽 부등식 양변에 이 친구를 빼면은 3y제곱 빼기 1 x 더하기 y 세제곱 빼기 y가 이제 x제곱보다 작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양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3y제곱 빼기 1 x 빼기 y 세제곱 빼기 y가 0보다 크면 되는데, 그럼 이 2차식의 근을 구하면요,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양의 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떼고요.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근은 이렇게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이 이건데, 해당 문제의 의미는 그러니까 임의의 y를 정해도 x를 그것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면은 해당 부등식은 항상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의 부등식이 y가 정해져도 x를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그냥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난해해 보이더라도 그냥 의미만 뽑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구성적인 거죠. 이제 명제 P를 증명하는데요. 이제 부등식 1번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A라고 하는 자연수를 A라고 하는 수라고 할게요. 일단은 연속한 자연수의 곱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이려면 x 더하기 y가 지금 자연수여야 하겠죠. 1보다 큰 자연수여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 A는 자동으로 만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당 전제 안에서는 이제 조건 B 1이 연속하게 99번 이상 연속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연속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면은 라지 R을 111 1 이게 99번 있는 수라고 잡을게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제 R은 3의 배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3y라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부등식에 존재하는 3y요. 그럼 이제 부등식 1번의 의미가 이런 y에 대해서도 x를 충분히 크게 잡으면 이제 1번의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n을 예컨대 100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까요? 그냥 넉넉하게 1000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x를 10의 n제곱이라고 할게요. 더 크게 잡아도 좋고 어쨌든 넉넉하게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잡고 나면 이제 라지 a가 10의 n제곱 더하기 y-1이라고 10의 n제곱 더하기 y하고 더하기 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연다른 세 자연수의 곱이 되는데요. 지금 y도 자연수니까요. 이러면 조건 A는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 B를 보면 이 A는 x세제곱 더하기 3y x제곱 하고 x세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1 x제곱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3n제곱 더하기 라지 R 10의 n제곱 10의 2n제곱 하고 10의 3n제곱 더하기 라지 R 더하기 1 10의 2n제곱 사이에 있죠. 근데 이 친구를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친구가 1111, 그러니까 1이 99번 있는 수인데, 그럼 당연히 이 친구 표기 안에서는 십진법상 표현했을 때 1이 99번 연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두 경계의 차이는 10의 2n 제곱이에요. 그쵸? 여기서 이거 빼면은 10의 2n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 사이에서는 그 아래쪽 2n 자리수만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r 곱하기 10의 2n 제곱으로 만들어 놓은 11111, 그러니까 199번이 이 사이에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라지 A 표기 안에도 1이 99번 연속해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즉 조건 A, B를 모두 만족하는 라지 A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수이고 QA와 RA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 A랑 조건 B였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 A라고 하는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 수를 전시한 게 아니라요. 어떠셨나요? 이제 수학 철학에 기대어서 해당 문제를 좀 설명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문제고요. 문제 자체도 제가 좀 설명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겸사겸사 가져왔습니다. 즐거우셨길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